여론이 만든 박지성의 별명은 강심장이라고 하지만 본인은 여전히 강심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박지성 선수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가면 늘 긴장하는 것은 여전하다. 하지만 몇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 쓸데없는 걱정이나 집착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몰입하고 집중하면서 그 흐름에 자연스레 반응할 수 있게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안녕하세요. 듣부잡 14회는 러시아 월드컵 특집 노력은 재능을 넘어선다. 평발을 극복한 프리미어리거 박지성 선수 편 5단계로 나눠 설명해 보겠습니다. 5단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박지성 선수 간략 소개 및 제목 선정 이유. 두 번째, 박지성 선수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세 번째, 월드컵 승부차기 비하인드 스토리. 네 번째, 박지성 선수로부터 배우는 성공을 만드는 사소한 차이. 다섯 번째, 결론. 노력은 재능을 넘어선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박지성 선수 소개. 2002년 월드컵 포르투갈전, 2006년 월드컵 프랑스전,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모두 골과 맨 오브 더 매치. 2005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단, 2008년부터 11년 국가대표 축구팀 주장, 2010년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선수상, 2011년 국가대표팀 공식 은퇴. 이상 간략하게 박지성 선수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다음 순서는 노력은 재능을 넘어선다로 이런 화려한 이력을 지닌 박지성 선수를 꼽은 이유는 왜소한 체격, 평발임에도 운동장을 가장 많이 뛰어다니며 실력을 입증해 대한민국을 넘어 일본 제1리그, 네덜란드 리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유 입단 후 200경기를 소화한 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축구 해설위원 서영욱 씨는 박지성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의 발에 페인트를 묻혔다면 그라운드 모든 곳에 그의 발자국이 남아있을 것이다. 스스로를 누구보다 빠르지도 못했고 능숙하게 볼을 다루지도 못했고 강한 킥을 쏘지도 못했다고 말하는 박지성 선수는 경기에서 골을 많이 넣는 것이 목표가 아닌 팀의 승리를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누가 주목하지 않아도 팀과 내 자신을 함께 상승시키는 힘이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 두 번째 코너는 이런 강한 멘탈의 박지성 선수에게도 위기가 있었다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지성을 원하는 수도권 대학은 한 곳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10년 가까이 간절히 바랐던 축구선수의 꿈이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다고 하는데요. 대학 감독들이 보기에는 체격이 왜소하고 힘이 약해 보여 선택하기를 망설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어떤 대학도 지성과 선뜻 계약하지 않았지만 수원공고 감독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명지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캡틴으로만 기억된 박지성 선수에게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런 위기가 있었다는 게 신기하네요. 세 번째 코너는 조금 쉬어가는 타임, 2002년 월드컵 박지성 선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의 8강전 스페인전 승부차기 골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박지성 선수의 기억을 담은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 종료 휘슬이 울리고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설마 내가 차야 하는 건 아니겠지? 코칭 스태프가 오더니 지성이 2번 하고 말하고 갔다. 외면하고 싶었다. 피할 수만 있다면 어디로든 도망치고 싶었다. 형들도 많은데 왜 나한테? 때라도 쓰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간 6년 동안 5번 연속 페널티킥에 실패했던 역사가 있었는데 히딩크 감독은 몰랐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오른쪽? 왼쪽? 어디로 차지? 참담한 심정으로 공만 보고 오른쪽 구성으로 냅다 공을 때렸는데 공도 어주간히 잘못 맞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운이 좋아 카시아스가 움직이지 않았고 오른쪽으로 골이 들어가는 걸 바라만 봤다. 잠깐 쉬어가는 코너가 끝났고요. 드디어 네 번째 코너 박지성 선수로부터 배우는 성공을 만드는 사소한 차이입니다. 첫 번째 박지성 선수로부터 배우는 성공을 만드는 사소한 차이는 축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교토에서 FA컵 결승 당시 부상을 입고 있었고 에인트호번 입단이 사실상 결정나 있는 상황, 그리고 팀과 계약도 종료된 상황이라 경기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박지성 선수는 팀이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어 부상에도 불구하고 결승전에 참여했고 팀의 승리에 기여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성공을 만드는 사소한 차이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처음 유럽 축구를 경험하며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많다고 합니다. 보통 경기에 지면 경기장 안에는 몸이 다 축축 처져 있기 마련인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팀 버스에 올라타거나 경기장을 나선 직후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처럼 유럽 선수들은 웃고 떠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경기에 지면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오래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랫동안 유럽 선수들과 동료로 지내면서 그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에 져서 분하고 억울한 감정을 계속 가슴에 담아두어봤자 좋을 게 없다. 다음 경기에도 집중력이 쉽게 흐트러져 실수로 이어질 가능성만 높아진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겼다고 승리감에 취해 자만하다면 다음에 좋지 않은 결과를 얻고 쉽게 낙담할 수도 있다. 축구를 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결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현명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다음번에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준비하면 된다. 마지막 사소한 차이는 박지성 선수가 말하는 축구를 배울 때의 팁입니다. 왜 안 되는지 선수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스스로 깨닫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결론, 노력은 재능을 넘어선다입니다. 평발의 왜소한 체격인 박지성도 처음부터 캡틴은 아니었다. 고등학교 졸업 시즌 데려가는 팀도 없을 뻔한 최초 올림픽 대표 선출 시 여론의 반발을 산 선수. 월드컵 대표에 선출되었지만 선발로 뛸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았던 선수. 네덜란드 이적 후 초창기 홈팬들의 야유를 받아 히딩크가 배려하여 원정 경기 위주로만 내보낸 선수.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결국 맨유 앰베서더가 된 한국인 최초의 프리미어리거로서 박지성 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도전을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린 적은 없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갈 길을 돌아갔던 적도 없었다. 생각해보면 난 어릴 적부터 도전하고 싸우면서 성장했다. 학생 때는 체구가 작다는 편견과 맞서 싸웠고 네덜란드로 건너왔을 때도 쟁쟁한 선수들과 맞서 싸우며 챔피언스 리그 4강골까지 넣는 활약을 할 수 있었다. 도전하는 걸 두려워했다면 경험조차 못했을 자리들이었다. 제가 꼽은 박지성 선수 인생의 명장면을 설명하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 5월 3일 아인트호벤 은퇴 경기입니다. 필립스 스타디움에서 마지막 경기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 관중석을 올려다보는데
경기장을 가득 메운 에인토벤 팬들이 다 일어서서 박수를 보내주었고 어디선가 응원가가 나왔다. 여러분은 모두 부자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전 세계 부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그들과 같은 힘을 얻게 됩니다. 듣부잡 14회는 러시아 월드컵 특집 노력은 재능을 넘어선다. 평발을 극복한 프리미어리거 박지성 선수 편을 5단계로 나눠 설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피드백 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하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듣부잡 14회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됩시다.